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력 문제 3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참고하시라고 오른쪽에다가 띄워놓을게요. 자세한 사항은 교재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파일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번호는 뒤쪽에다가 1번 문제 풀고 있으니까 1이라고 붙여줄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크기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윕스 폭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고요. 여기에서 컬러 모드가 CMYK인지 레스터 이펙트가 300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드밴스드 옵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이름 누르시면 옵션이 펼쳐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출력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눈금자가 보여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눈금자 룰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룰러에서 쇼 룰러라고 켜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왼쪽과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항상 색상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색상들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보일 텐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스와치라든지 컬러 패널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CC 버전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에센셜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필요한 몇 가지의 요소들만 보이기 때문에 모든 패널들이 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도구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CC 버전에서 똑같은 환경으로 설정이 가능하죠. 에센셜 클래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모든 패널들이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결과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좀 좁지만 여러분들은 혼자서 쓸 거니까 아마도 CC 버전에서 이렇게 프로퍼티 속성창과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이 두 가지 같이 보여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프로퍼티 속성창은 닫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필요한 색상들을 뽑아줘야 될 텐데요. 아래쪽에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그 친구들만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뉴 그룹이라고 단추 눌러주시면 이름 뭐로 줄 건데 라고 물어봐요.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GTQ라고 임의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따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색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뉴 스와치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뜨죠. 문제지에서 표시하고 있는 색깔들 CMYK 값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혹시라도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색상은 이따가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단색만 생각해 볼게요. M90이라고 값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 값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세요. OK 혹은 엔터를 치시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색들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 작업은 빠르게 감기 해서 넘기겠습니다.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은 그라디언트 패널 봐주세요. 여기에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기본 색상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친구를 콩 하고 찍으시면 아래쪽에 물감통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CMYK 값을 다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게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게 팔레트 모양의 색상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네모 스와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죠. 팔레트 모양의 컬러 누르셔야 색상이 보일 거고요.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CMYK 다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그냥 K 값만 보이는 버전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두 다 보여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숨어있는 메뉴들 보실 수 있어요. 0000으로 흰색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뒤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하면 역시 색상 넣을 수 있는 창이 뜨죠.
SE 10, M 20, 나머지 없는 건 0입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옅은 색의 보라색 들어간 게 확인이 되죠? 그리실 적에 개체들을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가이드란을 뽑아서 나는 케이크는 요만하게 만들 거야 라고 대략의 위치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제 뒤쪽에 있는 커다란 원부터 배경으로 깔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원을 만들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 만들어질 텐데요. 이 친구에서 채워주는 거 색깔을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패널 여기에서 채워주는 거 선의 색깔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그라디언트 저희가 만들어 놨던 친구 일립스 선택을 하시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색깔 그라디언트로 채워주겠다라고 색상을 콩 찍으면 바로 반영되는 게 보일 텐데 결과물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타입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리니어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레디얼로 바꿔주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테두리는 윤곽선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윤곽선은 이라고 콩 찍어서 없습니다 라고 대각선 넌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 커다란 친구는 내가 다른 작업을 할 때마다 걸리적거리면 귀찮으니까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락이라고 하면 잠글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선택한 거 셀렉션이라고 하면 더 이상은 선택되지 않는 거 보이시죠? 하트들이 보이는데 이 친구도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눈에 잘 보이라고 일단 기본 색상 디폴트를 눌러주시면 하얀색의 채우기, 깜장색의 테두리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려줄 거고요. 여기에서 일부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을 그냥 하겠다, 덩어리 선택은 셀렉트, 일부분만 선택하겠다라고 할 땐 다이렉트 셀렉션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위쪽에 있는 점이라고 콩 찍어주면 양쪽으로 핸들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를 쭉 당겨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요. 이 핸들은 당겨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위로, 아래로, 많이,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친구 반대쪽으로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뒤쪽에 다시 밑으로 가라앉는 게 보이네요. 따로따로 움직여주고 싶은데 연동돼서 같이 보이는 게 싫다, 따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때 왼손의 도움을 받으세요.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올리시면 따로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점 콩 찍었어요. 당겨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고요. 핸들의 끝자락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서 따로 반대 방향으로 각자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땐 왼손의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 당겨주시면 따로 움직여집니다. 색깔 저희가 뽑아놓은 색상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이번에 왼쪽에 있는 도구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필 컬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원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왼쪽에 있는 도구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 조절점 클릭 드래그 하면 크기 조절이 돼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정비율로 바꾸실 수 있죠. 점에다가 직접 선택하시면 크기가 조절되는 거고요. 점 바깥에다가 대시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크기를 적당하게 배치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얘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커서가 쌍둥이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얼추 비슷한 위치로 맞춰주셨으면 이제 더 이상은 이 하트들도 필요는 없겠죠. 움직일 일이 없겠다 싶으시면 이대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몽땅 잡아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락을 걸어줄 수 있었죠. 셀렉션. 케이크는 이렇게 한 덩어리 잘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위로 쌓으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립스 이용해서 길게 타원을 그려줄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색깔 맞춰주는 게 좋겠죠. 복사할 때 왼손에 도움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크기는 결과물이 요만하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20에서 30 사이 살짝 30에 치우쳐지죠. 오른쪽에 가이드라인도 한 번 더 눌러서 뽑겠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위치 맞춰주시고요. 커다란 케이크 이렇게 높이 값도 대충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네모나게 채워주도록 할까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맞춰주실 때에 여러분이 뷰 메뉴 확인을 좀 해주시겠어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게 켜져 있어야만 내가 어느 정도에다 그릴지 이렇게 보라색의 선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들 정확하게 잘 맞춰서 제작을 해주세요. 이 리본 띠도 아까 만들었던 일립스를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복사할 때 Alt 드래그 같은 색이라서 잘 안 보이시죠? 기본 색깔로 일단 디폴트 바꿔봅니다. 밑에 깔려 있어서 아직도 안 보이네요. 오른쪽 버튼 순서를 정리정돈할 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로 가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어레인지 가셔도 되고요. 어떤 걸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군요. 여기에서 선만 필요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친구들 다 필요 없죠. 채워주는 색깔 없습니다. 넌 위쪽에 있는 요 선도 필요가 없다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점이라고 선택을 하면 위쪽에 있는 핸들 이렇게 뽑혀 나온 거 보이시죠? 그 친구만 딜리트 지워주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다시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건데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위치 잘 맞춰줄 텐데 혹시라도 스마트 가이드가 꺼져 있다 정 위치로 올리고 싶으면 쉬프트를 누르시면 방향이 직각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대각선 45도 딱딱 끊어져서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구분을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저희 위아래에 타원 만들어 줬고요. 중간에 사각형으로 만들어 준 거죠. 지금 보이는 이 노란색의 아래쪽에 분홍색의 동그라미와 사각형은 한 덩어리로 합체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얘랑 동시 선택할 때 Shift 눌러가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타원이랑 이라고 두 개를 같이 선택했습니다. 합체를 할게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유나이트 합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패스파인더가 꺼내져 있질 않군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걸 불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합체를 해줄 거예요 라고 합체되는 거 확인되시죠? 한 덩어리로 합체가 됐어요. 구분이 좀 잘 되라고 색상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분홍색의 띠만큼을 나눠주도록 할까요? 케이크의 아래쪽과 지나가는 선 요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디바이드 보입니다. 디바이드로 나눠주면 조각조각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룹으로 아직은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들어서 옮기면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 아이들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다 같이 색깔 바뀔 건 아니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는 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도 있고 다이렉트 셀렉션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룹 셀렉션 보입니다.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아이를 이렇게 눌러서 그룹 셀렉션 선택해서 색깔 바꾸실 수도 있어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펜을 들었고요. 화면을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굴려주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거 보이시죠? 원하는 위치 초점이 잘 안 맞았다 싶으면 왼손으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 나오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펜툴 다시 들겠습니다. 색상 내가 원하는 색깔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클릭해서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하면 곡선 원하는 모양으로 대강 만들어 주시고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비슷한 모양이면 그대로 멈추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너는 이리 와 라고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겠죠. 핸들의 위치도 나중에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리본을 한쪽만 만들어서 반대쪽은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빙그르르 방향을 돌려서 리본 반대쪽을 만들어 줄 거고요. 안쪽에 약간 크기를 줄여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얘랑 쉬프트, 쟤랑이라고 원하는 아이만 선택했어요. 크기를 조절할 때 스케일 툴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크기를 얼마나 줄일 건지 대화창이 뜰 거예요. 크기는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텐데 100%로 보이고 있는 거 90%라고 해서 프리뷰로 봐주세요.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서 하나가 더 생긴 걸 확인했고요. 색상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위에다가 일립스 얹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한꺼번에 선택해서 옮기거나 할 때 대비해서 얘네들은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긴 해요. 요만큼이라고 선택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케이크는 빼야 되겠죠? 쉬프트 눌러서 케이크들만 빼시면 리본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리본만 남아있을 때 오른쪽 버튼 그룹 혹은 오브젝트에서 그룹이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한쪽만 잡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의 위쪽에 크림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친구들은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이럴 경우에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문질문질 그려주시는 게 빠릅니다. 브러쉬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러 브러쉬라고 하는 물방울 브러쉬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방울들은 서로 합쳐지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색깔, 같은 색깔일 경우에는 여러 번 덧칠을 해서 그릴지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질 수 있어요. 일단 색깔부터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물감의 색깔 정하셨으면 브러쉬의 굵기도 중요하죠. 지금 브러쉬에 동그랗게 쫓아다니는 게 브러쉬의 두께 값인데요.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대가로 보이시죠? 그 친구를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작게 조절 가능합니다. 적당한 두께 주셨으면 문지르르 해서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예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 번 덧바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쓱 문질문질 드래그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더 이상 가이드라인 필요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지워주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물방울 브러쉬 다시 들었고요. 여기에서 조금 삐져나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문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다시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합쳐지는 거 확인되시죠? 물방울 브러쉬 다시 선택해서 브러쉬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히 조절하시고 삐져나간 부분들 쓱 드래그해서 한 방에 다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띄어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메꿔지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라도 문지르르 해서 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선의 모양이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연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스무스 툴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선을 좀 부드럽게 곡선을 만져주는 친구인데요. 개체를 선택하고 스무스 툴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곡선이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집니다.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면 돼요. 주변에 동글동글하게 구슬 박혀 있는 부분도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겠지만 방금 했었던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콕콕 찍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색깔일 경우에는 합체가 되는데 서로 다른 색깔일 경우에는 따로 놀아요. 채우는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채워주는 색깔이 흰색으로 바뀐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물방울 브러쉬는 그리는 동안엔 선으로 인식이 되지만 놓는 순간 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면으로 선택이 되어 있든지 선으로 선택되어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선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통일해서 생각을 해보기 쉽도록 스트로크의 색깔 흰색으로 채워놓고 작업을 해볼까요?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 모양 보일 텐데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커다란 친구부터 중심이 되는 아이들 몇 개 하나씩 찍어줄게요. 요쯤에 하나, 이쯤에 하나, 저쯤에 하나 라고 큰 아이들을 하나씩 찍어줬다면 조금 더 작게 줄여서 그 사이를 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구슬도 넣어봤고요. 명암이 들어가 있는 친구는 일립스 이용해서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일립스 클릭 드래그해서 채워주는 색상 약간의 명암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펜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다시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그만 그리겠다라고 요만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다시 새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케이크들은 한꺼번에 선택하기 좋게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선택할 때 이렇게 한 번만 눌러줘도 전체가 선택이 되죠. 위쪽에 있는 단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툴 이용해서 정확하게 줄이셔도 되고요. 이 친구는 눈으로 보면서 이 정도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거예요.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보입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는 친구예요. 리플렉트 툴을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시킬 때는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이렇게 뜹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하면 케이크 완성이 됐고요. 위쪽에 커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굴려주시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원하는 대로 위치 바꿔가면서 핸드툴로 조정할 수 있어요.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일립스 클릭 드래그해서 신랑의 얼굴부터 그립니다. 색상 맞춰줄 거고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펜툴로 일일이 그려주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쌍둥 칼로 잘라서 색깔들을 까맣게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1하고 선택했고요.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칼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는 거 요만큼 지나가요 라고 완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Ctrl Z 취소하고 다시 칼질하시면 되겠죠. 칼질할 때에 이 친구 이미 분리가 됐죠. 이 친구만이라고 다시 선택해서 나이프 칼을 들겠습니다. 분리된 친구들은 따로 선택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렉탱글 이용해서 목을 만들어 줬고요. 펜툴 이용해서 셔츠
나머지는 수트를 다 한꺼번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나중에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요. 한꺼번에 잘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강의 윤곽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랑이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얘네들도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반대쪽에 신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비슷하죠? 얼굴 먼저 그려줄 거고요. 색깔 맞춰 줄 거고요. 나이프툴 이용해서 머리카락 원하는 부분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상 뒤쪽에 이렇게 넘긴 머리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펜으로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옷에다가 감춰진 부분은 굳이 예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를 얼굴이 앞쪽이 나올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에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할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는 작업은 워낙 자주 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쓰시길 권합니다. 그 친구들 외우시라고 옆에다가 따로 제가 메모해 드렸죠. 그거 좀 확인을 하셔서 꼭 단축키를 좀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부의 몸통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할 거고요. 피부 색깔 선택을 하시고 클릭해서 시작점 잡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팔뚝까지 천천히 그려주세요. 대충의 윤곽이 나오면 나중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윤곽은 위치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위쪽에 드레스 입혀주면 되겠죠? 흰색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의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친구는 잘라주도록 할게요. 핸들이 뽑혀나왔던 이 점을 클릭하면 핸들 잘라줄 수 있었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 자르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 자르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의 신부는 이렇게 드레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드레스 뒤에다가 손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몸통은 드레스 뒤에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손이 앞으로 나오려면 이 손만 따로 분리해서 앞쪽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몸통을 선택했고요. 거기서 나이프 툴 이용해서 팔을 이렇게 분리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손 너만 앞으로 나와 라고 선택해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앞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었던 그 이름 마음에 들어요. 그대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옵션이 뜨면서 OK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이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넣으셔야 되겠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넣을 건데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 그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윕스 100입니다. 하이트 80이죠.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도 CMYK의 300ppi인 거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가셔야 해요. 눈금자를 꺼내놓도록 할 텐데요. 요 눈금자 단축키 쓰시면 조금 더 빠르게 꺼낼 수 있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누르시면 눈금자가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좀 더 많아졌으니까요. 색깔을 미리 몽땅 뽑아 놓으시면 산만하겠죠. 필요한 아이들 그때그때 뽑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커플을 먼저 그릴 거고요. 그리고 반지를 나중에 그릴 거예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이름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색깔 추가하겠다 라고 뉴 스와치 눌러주시면 CMYK 값 넣을 수 있죠. 탭키 눌러가면서 반복적으로 CMYK 위치 맞춰서 넣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위치를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쭉 당겨주시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신랑은 이 정도, 신부는 저 정도라고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얼굴이 요만큼 있고 몸통이 요만큼 있고 다리가 이쪽에 있을 거다라고 신랑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타원을 그려줄 거고요. 색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정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에서 정하셔도 되겠죠. 채워주는 색깔 조금 짙은 살구색이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했어요. 머리카락의 경우는 도형을 활용할 수는 없겠네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색깔 선택을 하시고 클릭해서 시작점 잡아요.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핸들 방향 잘라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중심점 클릭하면 잘라지죠. 드래그해서 곡선 잘라주겠다 중심선. 모양이 한꺼번에 만들었을 때 예쁘지 않으면 일단 만들어 두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하나하나 수정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점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이럴 때는 펜 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딜리트 앵커 포인트 보여요. 더하거나 빼거나 가능합니다. 눈이나 귀의 경우에는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눈, 알트 드래그해서 똑같은 아이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세요. 선택 도구 이용해서 얘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모양 이렇게 살포시 귀처럼 꾸겨주실 수 있죠. 코라든지 입의 경우에는 펜 도구를 이용하셔서 제작하셔도 되지만 연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펜슬 이용하시고 선만 있어요. 깜장색이라고 드래그해서 코 모양 그리고 이 모양 그려주세요. 선의 끝자락이 쌍둥 잘린 듯한 느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그 가장자리를 동글동글하게 다듬어 주세요 라고 하는 라운드 캡을 씌워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3줄이 옵션 단추를 누르셔서 이렇게 쇼, 하이드라고 선택 가능합니다. 선을 선택하시고요. 거기에서 라운드 캡을 씌워주세요 라고 하면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진 거 보이시죠?
신랑의 몸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을 그리실 때는 다리가 요만큼 있고 그 위에다가 상체를 얹을 거기 때문에 다리 부분부터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펜을 들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바지는 요만큼. 채워주는 색상 깜장색으로 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이 여기 있어요 라고 윤곽만 잡아 놓도록 할게요. 그 위에다가 상체 셔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기본 색상 흰색으로 채워주고 깜장색 테두리가 있는 친구로 그리겠다. 대략의 위치를 만드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값은 수정을 해주세요. 선들을 그리실 적에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이 뾰족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라운드 코너라고 모서리 다듬어 줄 수 있었죠. 카라 부분도 만들도록 하죠.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죠. 펜 도구 이용해서 나머지 선들도 계속 반복해서 그려줄게요. 셔츠의 앞섭은 라인 툴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사각형으로 요만큼 길게 채워주도록 하죠. 펜 도구 이용해서 나비 넥타이 대략 만들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나비 넥타이 만들어 질 거고 가운데에 일립스 신랑이 공손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건 펜툴 이용해서 손가락 그리기 어려우니까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깔, 살구색을 정하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중요하죠. 브러쉬를 커져라 작아져라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손을 만들었으면 반대쪽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색깔 짙은 색의 손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을 제자리에서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을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제자리에서 반사할 때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손을 너무 멀게 그렸군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살짝 수정을 할게요. 순서를 뒤로 보내야 되겠네요. 두 손을 같이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손에 대해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계속 반복해서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순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신부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신부 머리카락
꼬불거리는 거 제일 좋은 건 펜툴 이용하는 거예요. 다만 펜툴로 그리기 어려울 때 연필이나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렸었죠. 이번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방울 브러쉬 들었고요. 원하는 색상 갈색 머리카락이다 라고 선의 색깔로 선택하셔도 되겠고, 물방울 브러쉬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덩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 컬러로 선택을 하셔서 작업해도 괜찮습니다.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같은 색깔로 갈색 머리카락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꼬불랑꼬불랑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한꺼번에 그리기 힘드시면 이 친구는 나중에 다시 합쳐줄 수 있기 때문에 반만 그려서 합치는 방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반 그려줬고요. 다시 반대쪽 이렇게 해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채워주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두께값을 키워서 쓱쓱쓱 문질러서 채워주세요. 얼굴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앞머리 요만큼 나온 건 칼로 잘라주셔도 되겠죠? 나이프 툴 이용해서 지나가는 앞머리 요만큼이라고 다시 나머지 얼굴 부분 선택하셔서 칼을 들어요. 일립스 이용해서 눈, 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실 수 있죠. 코와 입에 대해서는 신랑을 그렸던 것처럼 연필 들어보겠습니다. 펜슬 툴 이용해서 선만 있을 거예요. 채워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색상 잘 설정하시고 코 부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입 부분도 드래그해서 그릴게요. 선들의 끝자락 동글동글하게 다듬어 주는 게 좋겠죠. 라운드 코너. 신부의 몸통과 드레스 완성하겠습니다. 드레스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이는 부분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채워주는 색상, 피부 색깔, 선은 없습니다. 라고 펜툴을 이용해서 드레스를 그려주세요. 기본 색상 하얀색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깜장색 테두리로 그릴 거예요. 만들어진 선들은 나중에 수정 다 가능하죠. 신부는 신랑보다는 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몽땅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빼겠습니다. 샌드 투 백. 팔짱을 끼고 있는 손도 신랑의 손처럼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그릴게요. 블러 브러쉬 이용할 거고요. 선에 대한 색상, 피부의 색깔로 골라서
손가락이 너무 굵으면 곤란하겠죠? 손가락의 굵기 맞춰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반지를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다시 뽑아야 되겠네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겠습니다. 반지에 해당하는 가이드 다시 뽑을게요. 이 안에다가 반지를 그리도록 할 거고요. 스와치에서 필요한 색상들 뽑아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색상 기준으로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반지를 그릴 때에 각도를 비틀어서 그리게 되면 각도 맞추기가 힘드니까요. 똑바로 서 있는 반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방향을 돌려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링을 만들 거고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크기 정비율로 만드실 수가 있죠. 채워주는 색상 반지에서 이 색깔입니다 라고 뽑아놓은 색상에서 적용하면 되겠고요. 선은 필요가 없죠. 스트로크는 None이라고. 안쪽에 링을 둥글게 구멍을 뚫어줄 거니까요. 같은 간격으로 작은 동그라미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스에서 옵셋 패스 있을 거고요. 플러스 값이면 오히려 더 확대가 되죠.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축소가 될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면 됩니다. 전 한 1.5 정도 주고 이 정도로 맞춰줄게요. 오케이 하면 두 개의 동그라미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빼주면 되겠죠? 둘 다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반지 위에다가 보석을 얹을 건데 거기에 받쳐주는 삼각형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사이드 3이라고 값을 넣어주시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크기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세요 화살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도 보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눕는 모양 보이시죠? 적당한 크기가 됐을 때 마우스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뒤집어 주도록 할까요? 살짝 눌러줄게요. 그 위에다가 보석을 얹겠습니다. 육각형 클릭 드래그 하면 다각형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육각형 만들어지죠.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기울어지지 않은 육각형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 나중에 뛸게요. 선택 도구 눌러서 위에다가 잘 얹어 주시고요. 보석에서 반사되는 부분들 이렇게 선들 그려서 좀 나눠줘야 되겠죠. 이 친구는 선을 나누선 라인 툴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까요? 선만 있고요. 채우는 건 없습니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선을 이렇게 완전히 지나가도록 그려줄 수 있겠죠? 선을 이용해서 요 끝자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끝자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라고 위치 잘 잡아서 만들어주세요. 교차되는 지점에서부터 가운데, 교차되는 부분부터 가운데. 분리할 선들과 나누어질 다각형 동시에 같이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된 거 보이시죠? 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룹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부분만 따로 선택합니다. 이 친구를 이라고 하나하나 동시에 선택할까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동시에 선택.
색상 적용을 할게요. 다시 적용할 색깔들 따로 선택하시고요. 반지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또 하나는 복사해서 색깔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 적당히 조절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할 거고 방향 돌릴 거고요. 반지에서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부분들은 끊어주셔야 될 텐데요. 끊어줄 때에 지우개 이용해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링을 선택할 거고요. 지우개 도구를 들어주세요. 이레이저. 지우개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요만큼은 지우겠다라고 쓱싹 하고 지워주시면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개체를 선택하시고 지우개를 들어주시고 이 부분을 지우겠다라고 쓱싹 문질러 주시면 지우개로 지워진 부분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한꺼번에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셀렉션 툴 이용해서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죠. 위쪽에서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찾으시고요.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드랍 섀도우에 대해서는 언급만 있고 거기에 대한 옵션은 지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과물 보시고 거리값이라든지 농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트링 지나가는 것과 리본 모양 그려지는 거 이 두 가지 브러쉬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일직선으로 리본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 툴 들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쭉 드래그해서 길게 선 그려줬어요. 선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디폴트 지정을 하시면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만들어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브러쉬 패널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에는 이 리본 모양이 바로 보이질 않는군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창을 띄우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길게 늘려주시면 숨어있는 친구들이 쭉 보이죠. 일단 우린 리본을 찾고 있는데 화살이 보이니까요. 거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찾을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눌러가면서 리본들이 모여있는 그룹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쯤에 있겠죠. 여기서 보라색 배너 6번이로군요. 클릭하시면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 크기, 길이 같은 것들은 결과물 보시고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임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 위쪽에 도트링으로 만드는 거 이 정도로 꼬불렁꼬불렁 지나가고 있죠? 직선이 아니니까 정말로 브러쉬를 들겠습니다. 물방울 브러쉬 아니에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라고 꼬불렁하게 선을 그려주시면 아까 썼던 게 리본 모양의 브러쉬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얘를 1하고 셀렉션 선택을 하시고요. 또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창을 하나 이렇게 띄워놨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서 차분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군요. 도트링. 순서를 보니까 우리 신랑 신부 커플보다는 더 뒤쪽에 깔려 있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줬습니다. 이제 이 리본 위에다가 문자 얹어주면 되겠죠. 문자를 보아하니 살짝 꾸깃하게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그러면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뭔가 곡선을 타고 흐르는 이렇게 타입오너 패스 이용하시면 모양 비슷하게 구겨줄 수 있겠네요. 펜툴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요 정도의 선을 타고 글씨를 얹겠다 라고 작업했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시면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선 가까이 가시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리본 모양 여기다가 얹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펜으로 그린 친구에다 올리려는 거죠. 이게 자꾸 선이 리본의 선 직선 혹시 보이시나요? 요 직선 여기에다가 얹어지려고 하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도록 잠궈 버리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리본이 선택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그린 곡선 선택되니까 그때그때 걸리적거리는 친구들은 락을 걸어서 잠궈 주세요. 타입 오너 패스 여기에 선이요 라고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타임 뉴 로만이라고 하는 글꼴 제시하고 있고요. 볼드라고 하는 글자의 폰트 패밀리도 제시하고 있지만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적당한 사이즈는 출력 형태 가늠해서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값이 없을 때는 눈대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니까 색깔 값은 맞춰야 되겠네요. 스와치에서 색깔 뽑도록 하겠습니다. 웨딩데이의 글자가 위쪽 아래쪽으로 분리가 돼서 위아래 색상이 서로 다른데요. 이런 건 글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할 수 없어요.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를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주시거나 글자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끊어주시면 이제 글자가 아니라 그룹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펜툴로 직접 제작한 것처럼 패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요 친구들에 대해서만 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누른 상태에서 글자 모양의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흐리멍텅해지는데 내가 선택했던 글자만 짙은 색깔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독립적인 공간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 친구들을 이라고 선택을 쭉 하셨고요. 지우개로 중간에 지나가는 아이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지우개가 너무 굵죠? 이 아이는 두께 조절 쓱 하고 문질러서 지워주세요. 그러면 중간이 끊어진 거 보이실까요? 위쪽은 옅은 보라색, 아래쪽이 짙은 파란색 색상 적용하십시오. 작업이 다 끝났으면 ESC 키보드에서 ESC 누르고 나와주시고요. Just Married라고 하는 글자도 곡선 위에 글씨가 써 있으니까 펜툴 이용해서 곡선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곡선을 만들었고요.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쓰겠습니다 라고 시작점 클릭. 글자의 크기 맞춰주셔야 되겠죠? 처음 딱 보기에도 되게 커 보이는데요. 글꼴 에이리얼, 폰트 패밀리는 레귤러. 글자의 크기도 지시가 되어 있죠. 12라고 값을 맞춰주겠습니다. 글자가 내가 그린 그 곡선의 가운데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얼라인 센터라고 맞춰주시면 위치까지도 맞춰집니다. 색상값 넣어줄게요.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할 거고요. 가이드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들은 지워집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쭉 다시 확인하셨나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OK에서 마무리.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20에 8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뒤쪽에다 3이라고 번호 붙여주셔야 되겠죠? 밀리미터 단위 맞습니다.
밉스 120, 하이트 높이는 80이에요. CMYK 그리고 300ppI인지도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죠.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 쓸 거예요.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선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패턴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과 리본 모양이 들어있는 친구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아이는 색깔 깜장색이니까 아직은 스와치 뽑지 않아도 되겠죠? 이대로 바로 가이드라인 뽑아서 이 위치에다가 넣을 거다라고 대략의 위치 잡아줄게요.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하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채워주는 거 깜장색 선은 없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저 위쪽에 있는 점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밑으로 옮길 수 있을 거고 핸들 살짝쿵 옮겨 줄 거예요. 1번 문제에서 하트 모양 설명드렸었죠. Alt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 드래그 하면 따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했었고요. 하트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방향 살짝 쿵 틀어줄 거고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 살짝 쿵 틀어줄 거고요. 크기도 좀 조절할까요? Shift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리본 안쪽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프론트 구멍이 빵 뚫렸어요. 리본 끝자락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죠. 반쪽을 잘 만들었으면 이 두 개는 거울처럼 이렇게 선을 세워서 반사시켜주면 좋겠네요. 너네들 둘이라고 같이 선택했고요. 거기에서 리플렉트,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툴 있어요. 반사되는 기준점은 여기 끝자락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섭섭하니까 카피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만들어 줬고요. 그 리본은 크기가 너무 크군요. 요 아이들 쭉 줄여서 살짝 돌려줄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살짝 돌려줍니다. 이제 이 모든 아이들을 몽땅 선택해서 패턴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패턴 만들겠다 메이크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패턴의 이름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턴의 이름 주겠습니다. 대소문자도 구분하죠? 패턴에 이름을 주고 나면 타일 타입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그리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다만 여기에서 리본과 하트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게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만드신 그 간격에 대해서 현재 저는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간격을 좀 넓히면 떨어지겠죠. 18이라고 값을 바꿔볼게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19. 높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14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리본이 하트와 찰싹 붙어 있죠. 그러면 간격을 16이라고 바꿔볼 거고요. 그거보다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17. 여러분들께서 그린 걸 보시고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정도 느낌인지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값은 없어요. 얼추 비슷해 보인다 싶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에 done 체크를 하고 나오면 되겠죠. 패턴이 끝났으면 나머지 오브젝트들 만들면 되는데 여기 나뭇잎에 대해서도 무늬처럼 넣어줄 거니까 이 나뭇잎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를 새로 뽑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필요한 색상들을 따로 뽑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스와치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어 줄 거고 필요한 색상을 뉴 스와치. 나뭇잎은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양쪽 끝단을 뾰족하게 만들려면 펜 툴 꾹 누르면 나오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12시 방향 클릭, 6시 방향 클릭.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살짝 꾹 돌려줄 거예요.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길게 그려줄 거고요. 나뭇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 아이들을 반복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겠고요. 시작은 여기, 끝나는 건 저기라고 해서 그 사이에 블렌드를 이용해서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블렌드 툴을 이용해 볼까요?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만들겠다라고 메이크 하면 알아서 만들어 주죠. 내가 원하는 개수가 아니다 싶으시면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 채워주는 걸 스텝 단계로 몇 단계인지는 원하는 숫자 값 넣어주시고 프리뷰로 보시면 됩니다. 좀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개체를 다시 좀 가까이 옮겨 줄게요. 개체를 2개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서 블렌드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이크라고 하면 블렌드가 만들어져요. 다만 이 친구들은 내 눈에 보기에는 5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양 끝단에 있는 2개의 잎사귀만 있어요.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메뉴로 보시면 실제로는 나뭇잎이 이렇게 위와 아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확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아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익스펜드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오케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나뭇잎이 됐죠. 이 나뭇잎은 살짝쿵 이렇게 부채처럼 휘어져 있으니까 이펙트 주도록 할 텐데요. 요거 나뭇잎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좀 번잡스럽네요. 패스파인더에서 아예 합쳐주도록 할게요. 유나이트라고 하면 완전히 한 덩어리로 합체가 됐어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를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워프라고 꾸겨주겠다. 아크 부채 모양으로 라고 하면 좌우로 부채가 됐는데 옆으로 부채가 될 수 있도록 버티컬 옵션을 바꿔주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나뭇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아이고 내 눈에 보기에만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방향을 돌리게 되면 모양 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윤곽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시켜 줄 겁니다. 저희가 효과를 줬기 때문에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말도 붙었네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옅은 색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나뭇잎이 다 만들어졌으면 가이드라인을 지우도록 하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편지 오브젝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편지에 필요한 색상도 뽑아야 되겠죠? 색상에서 화살표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색상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색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값 들어갈 수 있고요. CMYK 값이 안 보이면 옵션을 이용해서 CMYK 모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필요한 색상 다 뽑았으면 사각형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경우에는 CC 버전에서는 그냥 뾰족한 사각형을 그릴지라도 모퉁이에 코너 위젯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거는 최신 버전이고요. CS 버전, 예전 버전 사용하시는 분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퉁이의 둥글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세요 화살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모퉁이 조절 가능합니다. 위쪽에 있는 모퉁이는 다시 뾰족하게 바꿀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점이라고 한 번 더 찍어주시면 얘만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되는 거 보일까요? 얘를 이라고 한 번 더 눌러줬더니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위쪽에 삼각형 만들어 줄게요.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다각형,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면 바닥에다 이렇게 발을 대고 있을 거고요. 다각형의 뾰족한 부분은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조절이 됩니다. 삼각형으로 조절해서 만들게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입니다. 이 친구만이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얘만이라고 한쪽만 선택해서 모퉁이 조절 가능해요. 왼쪽과 오른쪽의 삼각형은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살짝 꿍 돌리도록 하죠. 색깔이 단조롭지 않고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을 적용하면 되겠고, 리니어 상태가 아니라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레디얼인 것 같죠? 타입을 레디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하얀색의 내지가 보이네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1하고 같이 선택을 해줬고요. 스케일 툴 이용해서 비율에 맞춰 조절하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 파악하시면 되겠죠. 90%는 많이 줄어든 것 같으니까 95% 이 정도면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뒤쪽에 색깔이 반투명하게 은은하게 비쳐 보이죠? 불투명도 조절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퍼시티 70%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에 대해서 라고 오퍼시티 값을 70 낮춰주시면 뒤쪽이 이렇게 비쳐 보여요. 살짝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 위에다가 패턴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흰색은 흰색대로 있고 그 위에다가 패턴을 또 얹을 거니까 복사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그 위에 붙이는 걸 컨트롤 F라고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패턴으로 정리했던 게 있기 때문에 스와치 패널에 만들어놨던 하트 패턴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투명할 필요가 없죠. 오퍼시티 다시 100% 진하게 보이면 되겠고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그 위치에서 크기 줄어든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한 30%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하트 모양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봉투 모양까지 변하면 안 되겠죠. 옵션을 보시면 패턴만 하트 패턴 줄어들어라. 나머지는 V체크 해제 이렇게 하시면 패턴이 줄어드는 게 확인되네요. 30 너무 작은 것 같죠? 35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 크기는 각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얹어져 있는 카드 역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채워주는 색깔 정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그리는 동안에 모퉁이의 둥글기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모퉁이의 크기 조절해 주세요. 기울어져 있는 친구들은 일단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한꺼번에 나중에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같은 간격으로 선이 들어가 있죠.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안쪽으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 값을 어느 정도 줄 건지는 프리뷰로 깜빡깜빡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얀색의 선만 보일 수 있도록 색상 지정을 해놓고 점선이 이따 한꺼번에 작업할게요. 여기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카드 바깥으로 삐져나간 나뭇잎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뭇잎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그럼 복사할 때도 한 친구만 선택해도 같이 오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복사할 거니까 Alt 드래그 하면 복사. 순서를 맨 앞쪽으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쉬프트 컨트롤 다쳐라 네모가로 이용하셔도 순서 바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면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해서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지는지 프리뷰 보시면서 확인. 그럼 요 카드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 요런 부분들은 잘라주셔야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잘라주는 친구가 필요하죠. 잘라주기 위한 도형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같은 위치에다가 컨트롤 F 붙였어요. 다만 요 같이 생긴 친구는 제일 위쪽에 뚜껑처럼 덮어져 있어야만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이렇게 맨 위쪽으로 덮어집니다. 요 아이가 잘라주는 칼날이 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쉬프트 눌러가면서 삐져나간 나뭇잎들 동시에 같이 선택을 해줄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삐져나간 아이들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죠. 에이리얼. 폰트 패밀리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친구 볼드 이탈릭이죠. 글자의 크기와 색깔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봉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만들 거고요. 색상 적용해야 되겠죠? 채워두는 색상 그리고 테두리의 색상 맞춰줄게요. 봉투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군요. 선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디폴트에서 흰색, 검정색으로 기본값 돌아올 거고요. 라인 툴 이용해서 그릴 때에 스냅이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이죠. 클릭해서 시작점, 끝점, 위치를 잘 맞춰서 그려줄 거고요. 모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나누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겠다, 디바이드, 콩 찍어주면 4조각으로 분리된 게 보여요. 그 중에서 얘랑 얘랑 그라디언트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 선택하는 건 그룹 셀렉션 이용하시면 선택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 친구라고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색상 정해주시면 되겠죠. 저 친구라고 선택하셔서 그라디언트 색상 뽑아 놓은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스티커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일립스 도구 이용해서 그려줄 때에 여기서부터 만들겠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가운데 중심이 거기입니다 라고 만드실 때는 왼손의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클릭한 그 지점이 가운데로 인식이 됩니다. 드래그해서 원형 만들어 줬고요. 색깔 채워주겠습니다. 그런데 동글동글하지가 않고 이렇게 별 모양처럼 꽃 모양처럼 와글와글하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별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도 되겠지만 이펙트 효과를 줘보도록 할까요? 방금 만든 친구 선택하시고 위쪽에 메뉴 중에서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가세요. 거기에서 디스톨트 꾸겨주겠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꾸겨주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별 모양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고요. 거기에 사이즈 작게 줄이면 많이 늘리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몽똑하게 볼 거니까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인트도 뾰족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 스무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다듬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수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의 개수 지금 4개라고 되어 있는 거 5개라고 바꿔줘 볼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프리뷰 확인했고요. 오케이. 이 안쪽에 선들도 그려주면 되겠죠. 다시 일립스 활용을 해볼까요? 중심점 여기입니다 라고 Alt 누른 상태에서 센터에다가 맞춰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그려지죠. 찌그러지는 거 싫으신 분들은 Shift 같이 눌러주면 정원이 만들어져요. 채우는 건 없고 선만 있습니다 라고 선의 색깔 지정하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안쪽에 원이 하나 더 필요해요. 같은 간격으로 그냥 줄여볼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면 같은 간격으로 확장되거나 마이너스 값을 주면 축소가 될 거예요. 그건 얼마만큼 줄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면 되겠죠. 안쪽으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으로 줬고요. 색깔을 반대로 뒤집어 줄까요? 이번엔 채워주는 게 흰색인 거죠. 그러면 흰색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여기에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띠지 네모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만들어 줄 겁니다. 색상 맞춰 줄게요. 러브라고 하는 글자 써볼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일단 아무데나 글씨 쓰고 옮겨주도록 할게요. LOVE, 러브.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 글꼴, 색깔 다 지정을 해줍니다. 글자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보시고요. 글꼴, 타입 뉴, 로만. 좀 두꺼워 보이죠? 볼드에서 크기도 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색깔 값도 하얗게. 아래쪽에 이렇게 나뭇잎 보이시죠? 나뭇잎을 복사해서 흰색으로 그룹 묶어주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맨 앞으로 뺄게요.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맨 앞으로 이렇게 오죠. 채워주는 색깔 흰색입니다 라고 크기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실 것. Alt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이 세 개의 나뭇잎은 그룹으로 묶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그룹 묶겠습니다. 지시가 있으면 꼭 빠뜨리면 안 돼요. 이제 점선으로 표현해서 마무리 지어줄까요?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점선을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규칙적인 점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에 있는 불규칙한 점이 있죠.
카드에 있는 점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봐주세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아래쪽에 옵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옵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점선으로 가겠다라고 대시 체크하면 점선이 만들어졌죠. 대시라고 하는 건 선을 그어주는 거고 갭이라고 하는 건 공간,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대시 갭, 대시 갭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12라고 하는 값으로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만큼 가고 12만큼 쉬고 다시 12만큼 가고 12만큼 쉬고 가고 쉬고 가고 쉬고 하는 거를 같은 값으로 넣어줄 때는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3이라고만 넣어주시면 3만큼 가고 3만큼 쉬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적이지가 않고 여기에서는 반복되는 게 길게 가고 짧게 쉬었다가 짧게 가고 다시 짧게 쉬었다가 짧게 또 가는 선이 보입니다. 짧게 쉬었다가 다시 긴 거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두 개의 점 다시 긴 거, 다시 두 개의 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반복되는 한 구간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긴 거를 6이라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짧게 쉬는 거를 3이라고 다시 짧게 선을 긋는 걸 3, 짧게 공간 확보하는 거 3, 또 다시 짧게 선을 그어주는 거, 다시 쉬는 거 3.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은 정해준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6, 3, 3, 3, 3, 3이라고 넣어 볼게요. 6,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어 보시면 적용된 거 상황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공간들 조금 더 짧게 띄었으면 좋겠다. 그럼 3 대신 2를 넣어 볼까요? 2로 값을 다 대체할게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촘촘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값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만들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대시 얼마만큼 줄 건지 갭을 얼마만큼 뛸 건지 반복되는 구간을 잘 확인하셔서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안쪽에 있는 점선은 규칙적이니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얘는 2라고 선택했고요. 역시 대시 점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값들 3만큼 가고 2만큼 떨어뜨릴 테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 0으로 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은 간격으로 일정하게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곳에 저장 잘하고 계신 거 맞죠?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거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